안녕하세요, 최우선입니다. 저는 지금 애플의 개발자회의인 WWDC에 와 있는데요. 키노트 통해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발표가 됐죠. 저도 현장에서 이것저것 받아 적다가 정말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 중에서도 사실 이번에 주목받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준비한 이야기는 맥 프로거든요. 네, 맥 프로가 돌아왔죠. 딱 6년 만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전면 또 뒷면을 덮고 있는 그 원형홀이 조금 놀랍다, 충격적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제품을 보고 나니까 다른 애플 제품들 그렇듯이 또 그럴만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제품을 보고 제가 느낀 생각은 컴퓨터를 만드는 엔지니어링의 결정판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로 예술했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죠.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가장 빠른 반도체 기술과 최고의 설계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잠깐이지만 맥 프로를 만져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그 제품을 완전히 잘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어떤 구조들, 설계들 이런 관점에서 좀 궁금한 점들을 좀 짚어볼게요. 맥 프로가 왜 지금 이렇게 나왔나 얘기를 하려면은 좀 과거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전 세대의 맥 프로가 2013년에 나왔죠. 그게 지금처럼 WWDC에서 발표가 됐어요. 제가 그때 이제 WWDC를 처음 왔었는데 갑자기 맥 프로가 나온 거죠. 이렇게 둥그런 원통 모양의 딱 이 정도 사이즈의 맥 프로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때는 사실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맥 프로 또 워크세이션이다 보면 이만큼 큰 엄청 이 정도 되죠. 이렇게 커다란 컴퓨터가 기본 상식인 거죠. 크기 자체는 이제 곧 성능이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고성능 제품들을 끼워 넣으려면 커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애플은 아주 심플하고 작게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크기 안에 고성능의 반도체들을 집어넣고 쿨링을 잘하면 이렇게 작은 워크세이션을 만들 수 있다. 사실 굉장히 놀랍고 이제 혁신적인 일이었죠. 일단은 그 설계도 되게 독특했어요. 그 동그란 케이스를 열면 그 안에 기판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 장이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이제 공기 벤트가 있어서 바람이 밑으로 들어와서 이 보드 세 장을 식혀서 위로 이제 나가는 그런 디자인 구조였고요. 보드 세 장이 하나는 이제 CPU, 메모리, 그리고 SSD 들어있는 이제 메인보드고요. 나머지 두 장이 그래픽카드를 두 개를 꽂는 그런 구조죠. 모든 맥 프로는 그래픽카드가 두 개씩 꽂혀 있는 거예요.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고성능 제품이다 이런 느낌을 줬죠. 그냥 작아진 것 뿐만이 아니라 성능도 대단했죠. 지금 맥 프로 발표할 때 8K 동영상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4K 동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흔치 않았는데 그 맥 프로는 이제 4K 영상 16개를 한 번에 띄워서 편집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성능을 냈었죠. 그런데 애플은 그 이후로 사실 이제 맥 프로를 따로 업데이트하지 않았어요. 약간 변화는 조금씩 있긴 했지만 그래픽카드나 CPU 세대 교체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뭘 내부에 더 꽂을 수도 없는 구조죠. 필요하면 썬더볼트로 외장 그래픽카드나 스토리지를 꽂아서 쓴다거나 그렇게 해야 됐었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리가 쉽지 않았었고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다들 받으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구조에 가장 좋은 거는 새로운 CPU와 더 강력한 GPU를 넣어서 더 높은 성능의 맥 프로를 내놓는 거였죠. 근데 애플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잘 안 됐을까요? 이유는 전력이랑 발열 문제인데요. 2013년 맥 프로는 사실 반도체의 집적, 반도체로 컴퓨터를 작게 만들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을 많이 쓰고 또 열이 많이 나는 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워크스테이션이니까요. 근데 그 작은 폼팩터 안에 이런 고성능의 반도체를 다 집어넣고 충분히 성능을 내기는 좀 어려웠던 거죠. 물론 2013년에 나왔던 그 스펙으로는 가능했지만 그 뒤에 나온 그래픽카드나 CPU가 그 맥 프로 케이스 안에서 효과적으로 냉각과 전력 공급이나 이런 문제를 풀어내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열이 덜 나고 작동 속도가 낮고 전력을 덜 쓰는 그런 칩이 들어가는 거는 또 맥 프로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의 요구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컴퓨터가 개발되기 시작했죠. 그게 2017년에 발표가 됐어요.
뭐 제품이 발표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맥 프로, 모듈형 맥 프로를 개발하고 있다. 다시 예전 같은 맥 프로를 내놓겠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WWDC에서 맥 프로가 발표됐죠. 키노트에서 이제 최고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뭐 어마어마한 성능을 냈죠. 그 핵심이 제온 프로세서인데 가장 빠른 제온 프로세서, 제온 8108 칩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인텔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비싼 프로세서예요. 28개 코어가 하이퍼 스레딩으로 해서 56개 스레드를 돌리죠. 어마어마하죠. 이거 사실은 되게 구하기 힘든 칩이거든요. 이거 워크스테이션에 넣는 건 전 처음 봤고, 서버 중에서도 뭐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쓰는 절대로 다운되지 않아야 하는, 또 계속 꾸준한 성능을 빠르게 내야 되는 특수 서버들, 메인프레임이라고 보통 하죠. 뭐 거의 그 수준의 컴퓨터를 만들 때 쓰는 칩이고요. 이거 아무한테나 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가 다 돼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따로 주문해서 이제 파는 칩이거든요. 이게 전력 소비량이 칩 하나가 205W예요. 굉장히 많은 전력을 쓰죠. 우리 보통 쓰는 CPU가 뭐 10몇 와트, 노트북에 들어가는 게 15W, 뭐 25W, 뭐 이 정도고요. 뭐 데스크탑 PC도 요즘에 뭐 45W, 65W 이 정도를 주로 쓰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전력을 쓰는 거죠. 그만큼 성능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력 공급을 잘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애플은 여기에다가 300W 전력을 넣을 수 있게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 CPU가 205W를 쓰는데 앞으로 뭐 250W, 300W 막 이런 제품들이 나와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인텔이 당장 굉장히 뭐 더 많은 전력을 쓰는 CPU를 내놓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전력 준비를 해 놓는 거죠.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앞으로 어떤 게 나와도 다 끌어안을 수 있게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CPU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 좀 알아봤더니 CPU는 바꿀 수 없다고 해요. 다른 부분은 다 모듈로 다 바꿀 수 있는데 CPU만큼은 메인보드에 그냥 붙어서 나오는 구조고요. 이걸로 아마 상위 제품들이랑 구분을 짓기 위한 걸로 이제 보여요. 그래픽 쪽 설계도 또 대단하죠. 기본이 이제 AMD의 RX 580 프로, 기본은 이제 AMD의 RX 580 프로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사실 뭐 그냥 기본적인 거고, 고성능 제품들에는 워크스테이션에 쓰는 베가2 카드가 들어가죠. 이거 자체가 뭐 전문가용이고 성능 좋고 가격도 꽤 나가죠. 이게 칩 하나로 14테라플rop스를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이거를 칩 두 개를 그래픽카드 한 장에 꽂는 추가 옵션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베가2 듀오라고 부르는 그래픽카드인데 칩이 두 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능이 곱하기 2니까 28테라플롭스가 뭐 이론적으로는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카드를 두 장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픽카드 슬롯이 두 개가 있어서 두 장을 꽂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최대 이제 56테라플롭스 정도 성능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력 공급이 잘 될 거냐, 그리고 데이터가 병목 없이 잘 흘러갈 거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애플이 새로운 슬롯 설계를 했죠. MPX라고 부르는 건데 PCI 슬롯이 길게 두 개가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은 일반 PCI 익스프레스 16배속, 우리가 보통 쓰는 그래픽카드 슬롯이죠. 그리고 안쪽에 조금 모양을 바꾼 PCI 기반의 슬롯이 들어가요. 그래픽카드가 메인보드와 통신할 때는 이제 안쪽에 있는 슬롯을 쓰고, 바깥쪽에 있는 슬롯은 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PCI 슬롯이 75W 정도의 전력을 공급하거든요. 그걸로는 사실 이런 그래픽카드 돌리기는 부담스럽죠. 보통은 그래서 그래픽카드에 추가 전원 케이블을 꽂죠. 그런데 이번에 맥 프로는 핵심이 모듈이죠. 더 이상 뭔가 선을 연결하지 않고 그냥 블럭으로 뚝뚝뚝뚝 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의 슬롯을 만든 거고, 그 슬롯을 통해서 475W가 추가로 들어가고요. 그래픽카드와 메인보드 사이에 썬더볼트를 연결하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썬더볼트로 연결하는, 이번에 뭐 발표된 프로 디스플레이 XDR 같은 경우에 썬더볼트로 연결하는데, 썬더볼트가 그래픽카드랑 그냥 연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메인보드, CPU까지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픽카드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부터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CPU까지 오는 썬더볼트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좀 알아봤는데, 이거 썬더볼트 채널 그냥 하나로 연결돼요. 그냥 싱글 케이블로 연결이 되고, 그걸로 6K 해상도를 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꼭 맥프로가 아니더라도 맥북 프로도 연결하면 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썬더볼트로 96W까지 전력 공급한다고 하니까, 뭐 맥북 프로 이런 거는 뭐 15인치 뭐 고성능 제품들도 전혀 전력 문제 없이 그냥 따로 어댑터 끼지 않아도 모니터랑 연결해서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시 이제 전력 얘기로 돌아가서, 그 500W 쓰는 그래픽카드를 2개까지 꽂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PCI로 그래픽카드에 1000W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뭐 우리 보통 쓰는 PC가 뭐 400W, 500W, 요즘에 좀 좋은 PC들이 한 700W 정도 쓰는데, 그래픽카드 2개에 1000W를 넣을 수 있는 전력 설계를 해 놓은 거죠. 거기다가 CPU가 300W를 쓴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 전력은 1300W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도 1300W짜리가 들어가고요. 지금 사실 1300W를 다 쓰진 않을 것 같고요. 뭐 해봐야 뭐 절반, 한 700W, 800W 정도 쓸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올 제품들 더 많은 전력을 써서라도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카드, 그런 칩이 나온다고 해도 맥프로가 그걸 다 끌어안을 수 있게 하겠다. 약간 이런 설계의 기본 그런 거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능을 내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냉각이거든요. 반도체는 뭐 높은 성능을 낼수록 이제 전력을 많이 쓰고 그만큼 열이 많이 나는데, 열이 나면 성능이 떨어지고 또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 뭐 성능을 낮추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 뭐 스로틀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기본적으로 칩들 안에 들어가는 CPU, GPU 이런 칩들이 냉각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그 수많은 홀드를 낸 거예요. 근데 그 홀드를 보면 안에를 보면은 굉장히 뭐 희한한 구조로 돼 있어요. 좀 묘해요, 디자인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면에 이렇게 홀이 2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좀 다른 패턴으로 겹치게 되죠. 디자인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게 한 설계라고 해요. 밖에서 공기가 들어갈 때 그냥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기가 좀 움직이면서 들어가면 냉각 효과를 더 높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홀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뭐 힘이 그 원을 타고 흩어지고 이제 분산되면서 강도가 세지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까지 고려한 거라고 해요. 애프터버너라는 카드도 같이 팔죠. 이거는 프로세스 로 파일을 디코딩할 수 있는 그런 애드온 카드예요. 뭐 기본은 아니고 아마 추가로 이제 팔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가서 맥프로가 뭐 8K, 8K 영상을 3개까지 동시에 돌릴 수 있다라고 해요. 뭐 동영상 3개 한꺼번에 못 돌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뭐 8K 동영상 3개면 어마어마하고요. 또 그게 프로레스 로 형식의 그러니까 로우 파일이 있는 거죠. 그걸로 돌릴 때는 용량도 어마어마 크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런 애드온 카드에 힘을 빌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안에는 FCPGA라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칩이, 전용 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칩은 프로레스 코덱이 들어오면 그 코덱만 빠르게 디코딩할 수 있게 이제 설계되어 있는 그런 칩이죠. 그리고 이제 뭐 반복되는 얘기들 중에 이제 모듈 있죠. 모듈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듈이랑은 그냥 갖다 꽂는 걸 얘기하죠. 레고 블럭처럼 꽂는 건데, 안에는 선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픽 카드도 선 없이 꽂을 수 있게 그런 슬롯을 택했고, 그리고 CPU도 아예 냉각, 뭐 전력 이런 것까지 다 설계를 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들어가 버린 형태거든요. 그리고 저장 장치는 뭐 기본 이제 NVMe 형식의 SSD가 들어가는데, 추가적으로 SSD나 하드디스크를 더 꽂는다고 하면 시리얼 ATA 케이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딱 맞게 꽂을 수 있는 모듈이 있는 거죠. 그 모듈은 뭐 꼭 애플이 내놓는 게 아니라 서드파티들도 내놔요. 액세서리들을 직접 모듈 형태로 해서 꽂아서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컴퓨터 가격이 이제 비싸죠. 5,999달러. 요즘 환율로는 한 700만 원 줘야 되죠. 엄청 비싸요. 사실은 뭐 뜯어보면 그렇게 비싼 제품도 아니고,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뭐 개인이 뭐 저 같은 사람이 사서 쓰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기업에서 특정 목적으로 특정 업무 처리를 위해서 쓰는 고성능 컴퓨터죠. 사람들이 일을 하는 시간을 더 줄일 수 있고, 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서 전체적으로 뭐 작업 일정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뭐 6개월 할 거를 뭐 4달, 5달 안에 끝낼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라고 하면
기업들은 뭐 그 정도 7, 800만 원, 뭐 더 비싸게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될지 모르겠지만 고급 모델까지도 넘어가는 게 그렇게 뭐 억울하다거나 비싸다고 느끼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 사는 컴퓨터가 아니라 기업이 사는 컴퓨터니까요. 그리고 저는 비쌀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케이스 디자인인데, 이게 케이스가 안에 이렇게 뼈대가 기본적으로 4개가 있죠. 그래서 위에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가 케이스 위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손잡이가 사실은 밑에서부터 쭉 잡아 올리는 척추 역할을 한다 그럴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카드나 부품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작은 공간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디자인을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결과가 지금 그 맥 프로의 디자인이거든요. 그리고 뭐 냉각이라든지 뭐 그런 설계들, 또 전력 설계들 이런 거 따지면 그 케이스가 뭐 케이스만 해도 저는 뭐 100만 원 이상 가치가 있다고 좀 보거든요. 알루미늄 케이스도 고가의 케이스들은 뭐 100만 원 넘어가는 제품들이 있죠. 튜닝 케이스들 보면은 100만 원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뭐 단순히 뭐 재질이 좋은 재질이다 이런 걸 떠나서 열을 최소화하고 또 성능을 최대한을 끌어낼 수 있고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설계를 갖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스의 가치만 해도 작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맥 프로는 좀 벼르고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좀 들었고요. 모든 구조가 오로지 성능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짜낸 그런 흔적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보는 동안 즐거웠거든요. 똑같은 칩을 넣으면 사실 뭐 똑같은 성능을 낸다, 뭐 이게 사실은 반도체 뭐 컴퓨터 업계에 뭐 다들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씩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 이렇게 계속 고성능을 내야 되는 워크세션 같은 경우에는 뭐 발열이라던가 뭐 전력이나 뭐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스템 설계를 새로 했다, 뭐 이런 부분만으로도 맥 프로는 굉장히 또 재밌는 제품인 것 같고요. 어차피 제가 살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제가 산다고 해도 뭐 잘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냥 어떤 설계들 만들어낸 제품을 만든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를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요. 아직도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남아있다, 이런 것만으로도 좀 즐겁죠. 사실 요즘 컴퓨터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형태의 컴퓨터, 비싸더라도 성능부터 디자인, 그리고 어떤 설계 이런 부분이 새롭다는 점에서 저는 맥 프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 WWDC에서 사실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이제 맥 프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고요. 아이패드 프로라든지 또 뭐 아이폰, 워치 이런 것들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계속 해볼게요. 영상을 좀 계속 못 찍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